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자,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이번 주에도 송경재 창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명절인데요. 네, 추석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명절에도 미디어 비평 이어가 볼 텐데요. 최근에 카카오다운 포털의 메인 화면이 달라졌어요. 아마 느끼신 분들 많이 있으셨을 텐데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익숙지 않은 화면 때문에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지난 8월 25일 카카오는 모바일 다음의 뉴스를 개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용 버전인데요. 개편 내용은 새로운 뉴스의 배열 방식, 언론사 구독 확대, 댓글 정책 변화가 아주 주된 내용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언론계의 주목도도 매우 높았어요. 아마도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이 이용자 선택권하고요. 언론사 편집권에 대한 부분이 언론의 이제 주 관심사이기 때문일 텐데요. 네. 다음 뉴스는 이용자가 뉴스 배열 방식을 원하는 형태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도 구독 선택해서 이것을 이제 첫 화면에 노출시킬 수 있도록 배치했는데요. 이제 네이버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첫 화면에는 이용자가 선택한 언론사 뉴스를 이제 하나로 모아볼 수 있는 마이뉴스 탭이라는 게 생겼고요. 언론사는 이제 마이뉴스에 노출되는 뉴스를 언론사가 직접 편집할 수 있고, 인링크, 아웃링크 방식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란이 되었던 인링크 문제도 이제 언론사가 선택하게 된 거죠. 기존의 이제 뉴스 탭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뉴스를 보는 방식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요. 최신순, 개인화순, 탐독순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숏폼 콘텐츠가 늘어나서 오늘의 숏, 이런 거라든가, 뉴스, 재테크나 IT, 건강, 이런 분야별 파트너사를 117곳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제공하는 숏폼 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네. 숏폼 이런 것은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개편을 한 것이고, 네. 일단 제일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 이제 이 뉴스 배열 방식인데, 네. 이 언론사들도 이번 다음 카카오의 뉴스 개편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일단 그동안은 포털에서 뉴스 편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일단 올라오는 뉴스들, 새로 생산되는 뉴스들을 있는 그대로 노출은 하되 언론사나 혹은 보는 사람, 이용자의 재량권을 좀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외에도 중요한 변화를 좀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목할 것은 새로운 댓글 정책인데요. 네. 이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8월 25일 지디넬 코리아가 카카오 모바일 다음 뉴스 개편 기사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개편의 골자는 뉴스 댓글의 사회적 책임하고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거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이제 본인 확인제, 실명제라고 하죠. 네. 이 본인 확인제를 상시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이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요, 8월 한 달 동안에 한 97% 정도 이용자가 본인 확인을 마친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이용자의 0.1% 이하가 작성한 댓글이 전체 댓글의 10% 내외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로 작성 가능한 댓글 수를 이제 30개에서 이제 20개로 좀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측은 이제 댓글 문화 개선을 위해서 좀 댓글을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서 가려주는 세이프봇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네.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무분별한 허위 비방을 막기 위해서 연예나 스포츠 댓글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통해서 댓글의 자기정화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댓글도 개편의 대상이었군요. 말씀하신 그 댓글 본인 확인제
실명제. 네. 이거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부분 아닐까요? 네,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2012년 8월 2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선거법에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선거운동 기간에는 실명제가 이제 적용된다는 건데요. 네. 선거법 제82조 6항에 그 선거운동 기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에서 실명 인증을 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이제 다음 뉴스의 이제 본인 확인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위헌 결정과는 다르게 네. 기업이 이제 운영 원칙으로 규정한 것이라서 네.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표현의 자유 문제하고도 좀 연결된 이슈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2012년에 그 위헌 결정을 할 때도 이게 좀 의미가 없다. 네. 악플이나 문제 있는 댓글을 걸러내지 못한다. 이런 무용성이 좀 드러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시 부활했다는 점은 앞으로 그 영향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다음 측에서 0.1%의 이용자가 10%의 댓글을 만들어낸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보면은 어떤 특정 아이디가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을 정치적 주장이 주로 많죠. 남을 그렇죠. 비방하거나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올려서 사실 좀 눈살을 찌푸리기는 했는데 네.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카카오 다음 하면은 과거의 아고라라는 그 누리꾼들의 토론의 장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사회에 토론의 장을 마련해준 순기능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는 하지만 조금 네.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자, 이렇게 뉴스 배열을 개편하거나 댓글 정책을 변화하는 것처럼 이번 카카오 다음 뉴스 개편에서 좀 찾을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수님? 이번 뉴스 개편은요, 그동안 그 학계와 그 언론시민단체가 이야기한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네. 8월 25일자 헤럴드 경제가 카카오 모바일 다음 뉴스 개편, 쇼폼 내세우고 이용자 선택 강화, 이 보도하고요. 네. 8월 31일자 미디어 오늘이 저널리즘 가치 고민 돋보이는 다음 카카오 뉴스 서비스에서 이걸 지적했는데요. 네. 첫째는 그동안 포털 뉴스 배열이나 기사 선택 알고리즘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다음은 뉴스 알고리즘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그 다음 뉴스 배열 설명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언론학회로부터 이제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뉴스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위한 워킹 그룹을 구성해가지고 함께 만든 자료라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알고리즘의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될 거지만 좀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두 번째로 긍정적인 부분은요. 이른바 포털 뉴스의 공적인 역할에 대한 고민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저널리즘 책무 측면에서 양질의 기사가 포털에 좀 노출이 좀 많이 되도록 한 건데요. 네. 우리 방송에서도 사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포털 뉴스에서 좋은 뉴스나 심층 기사가 많이 노출이 되는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주고받은 내용처럼 이번 다음 개편에서는요. 그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배열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다른 한 20여 개 언론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고요. 비록 아직까지 페이지에 좀 하단으로 내려야지 양질의 기획 기사를 볼 수 있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네. 한 땀 한 땀 심층 탐사 보도라는 섹션도 있고요. 네. 개편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팩트 체크 섹션도 좀 강조해서 배치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발견됩니다. 네. 저희도 이 열린 라디오 YTN 프로그램에 팩트체크 코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다음 포털에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이 다음에 있는 팩트체크 코너를 좀 눈여겨봐왔었는데 이것도 좀 네. 강조됐고 네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배열 방식은 조금은 낯설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른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오마이뉴스가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9월 1일자 다음 뉴스 개편 광고성 기사가 메인의 보완 필요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네.
좀 개편에 불편한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 알고리즘 편집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이제 보도 자료나 홍보성 기사가 기사 메인에 이제 배치되면서 노출된다는 건데요. 네. 실제 이제 그 오마이뉴스가 8월 30일 그 오후 뉴스를 좀 분석을 했는데 그 다음 모바일 앱 실시간 뉴스에서 증권사나 건설사의 홍보 기사들이 메인에 올라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좀 홍보를 목적으로 배포한 보도 자료를 뭐 별다른 취재 없이 인용한 기사인데 이게 뭐 포털의 메인 화면에 배치된다 이런 거죠. 뭐 그 이유는 그 첫 화면의 뉴스탭 우측에 보시면은 네. 최신순, 개인화순, 탐독순에서 이용자가 선택하게 돼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최신순을 선택하게 될 경우 네. 뭐 의미 없는 뉴스나 최신 기사가 이제 우선 배치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 관계자가 그 개편 후에 최초 접속자들에 대한 배열 방식이 하나를 좀 랜덤으로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본 부분이 최신 순이면은 이제 다음 접속에서도 최신 순으로 뜨도록 했다.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만약 최신 순으로 접속한 독자들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뉴스에 노출된 빈도가 좀 높아지는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개편 초기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차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 포털뉴스 개편에 대한 의견 제기가 그동안 주장이 계속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도 좀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난 5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원회가 그 미디어 분야 국정 과제로 바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네.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그 아웃링크나 포털 뉴스 편집권 폐지, 뭐 제휴평가위원회 제도화,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이런 걸 발의한다고 했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 하반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포털뉴스 입법이나 뭐 국정감사가 추진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다음 포털이 뭐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녔던 문제나 논란이 되는 부분을 좀 사전에 반영했다 이런 인상이 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여야가 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에서 뭐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른바 알아서 바꾸는 것도 뭐 결국은 정치권의 좀 지나친 압력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지난 8월 5일자 기자협회 보에서는 포털 뉴스 문제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보도됐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국회 공적 지원단체인 그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가을에 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중에 하나로 이 포털 뉴스 규제 정책을 선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그 포털의 자구책이 좀 필요하고 언론계나 사회적 합의를 고려한 법적 규제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고요. 법적 규제 필요성도 있지만 역시 이제 언론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은 민감하고요. 네. 그 언론계하고 포털사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포털 뉴스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뭐 지나친 정치적 판단으로 정치권이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다양한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뉴스 이용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이렇게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개혁을 하자. 이렇게 시작된 것에 대한 우려는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좀 사례를 좀 들면요. 네. 지금 포털뉴스와 관련된 개혁이나 개선 방향이 네이버와 다음만 지금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포털뉴스는 네이버와 다음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해외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도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구글에 대한 문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소 포털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네. 네이트나 줌 포털도 있습니다. 줌, 네. 예. 이들 중소 포털까지 그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 준하는 규제를 한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 중소 포털사 같은 경우 역차별이 된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포털 플랫폼이 지나치게 뭐 네이버와 다음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되다 보니까 자칫 여기에 빠져가지고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해외 뉴스 사업자 네. 그리고 뭐 중소 포털사의 뭐 과도한 규제 이런 부분은 논의를 못 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자, 오늘은 다음 포털뉴스의 개편
그리고 그 이후에 포털뉴스 개혁을 둘러싼 또 정치적인 공방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네. 사실 우리 국민의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률 세계 최고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매일 매 순간 휴대폰으로 들여다보는 만큼 좀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계속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